자, 우리 바로 이어서 무리함수 최대 최소 나갈 거고, 이제 유형 7번에서 678번 한번 봐볼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리함수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판단하는 게 뭐였어? 시작점 4,1이란 걸 확인했고, 그 다음 정의역 치역도 얘기해주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 말인즉슨 정의역 자체는 x의 값이 4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상관이 없겠고,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그때의 치역은 1보다는 계속해서 작아지는 관계일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니까 우린 시작점 4,1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아놨을 때 이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왼쪽 아래로 계속해서 감소해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A랑 B의 값이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네. 그럼 이때 최대랑 이때 최소는 어디에서 나오냐? 최대값은 x에다가 b를 대입했을 때, 최소값은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돼. 자, 대입을 해서 최대가 마이너스 1, 최소가 마이너스 3이다.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줄게. 그러면 자, 첫 번째 x에다가 b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에 8 빼기 2b가 2b 플러스 1이 몇으로 간다? 마이너스 1로 가더라. 그래서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게끔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2는 8 빼기 2b의 루트를 씌워놨으니까 이때 b의 값은 자연스럽게 몇으로 갈 수밖에 없어? b의 값은 2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자, 첫 번째 확인했어. 그럼 두 번째는 마이너스 3이 a의 값을 대입했을 때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4는 루트에 8 마이너스 2a로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값이 16으로 가야 되니까 이때 a의 값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가 나오겠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678번 끝이 났고, 최대 최소는 보다시피 그냥 그래프 개형 빠르게 찾고 시작점 찾은 다음에 정의역 치역 찾아서 그래프 빨리빨리 그려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상황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점 3분의 4,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리고 이 앞에 음수가 안 붙어 있으니까 일단 치역부터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겠고, 정의역 자체는 뭐 앞에다 이렇게 써주긴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냥 미리 했어. 자, 정의역 자체는 뭐다?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 그럼 x의 값은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자,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 왼쪽으로 쭉 간다라는 건 정의역에서 이미 밝혀졌고, 위로 간다라는 게 치역에서 나오니까 3분의 4, 마이너스 2를 대략적으로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 위로 이렇게 가겠지. 자, 그러면 이때 최소값과 최대값이 각각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마이너스 7, a가 한 이쯤에 뭐 있겠지. 자,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7 넣었을 때 b가 나오고 a 넣었을 때 0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실제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 a를 대입해서 0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루트에 4 빼기 3a가 2가 되면 그만이겠지?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a의 값은 몇이면 그만이냐? a는 0이겠구나. 이렇게 첫 번째 체크가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최소값을 봤으니 이번엔 최대값 보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7을 대입을 해주면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25로 가니까 5만 남겠고, 5 빼기 2는 3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b의 값은 3이 나와서 a 플러스 b는 3으로 정답이 마무리되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680번 바로 가볼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범위가 나와 있어. x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더래.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더라.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인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x의 값이,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a보다는 크거나 같은, 즉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함수거든.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그려질 건데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서 8까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이 어디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8에서 최소값.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사실 뭐야? 최소값이네. 8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래서 8을 한번 대입을 해줄게. 마이너스 루트에 24 플러스 a에 5를 더한 게 몇이더라? 마이너스 1이더라. 그래서 6은 루트 24 플러스 a로 갈 수밖에 없으니 a는 여기에서 12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자, 첫 번째 왔어. 그럼 두 번째.
b의 값만 구해주면 되고, 아니다, b 말고 최대값을 구하라네. 그러면 최대값은 몇이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지금 a는 12라는 거 나왔으니까 루트 속에 9만 들어가겠지? 그래서 y는 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5. 그래서 최대값은 2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680번 정답 2번 2가 나왔고, 이제 다음 681번 문제 봐보면 무리함수가 있는데 a의 값에 대한 부호가 나와 있네. 오케이, a는 음수, b는 양수라고 나와 있겠고, 그리고 우리는 앞에 음수가 붙어 있으니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까지는 일단 확인했을 거야. 자, 그러면 a가 음수라는 조건 하에 우리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됐었지? 그러니까 ax가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x의 값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a분의 10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왜? 음수를 나눠줬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꿔줘야 되겠고, 자, 정역이 얘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왼쪽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게 몇 콤마 몇을 지난데? 2분의 1,0을 지난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2분의 1,0 대입해서 일단 AB 관계식 하나, 그 다음에 최대값이 1이란 거에서 3 대입해서 1 나오는 거 관계식 2개에서 문제 풀면 끝일 것 같아. 왜? 자, 여기가 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 여기가 3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 우린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2분의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게. 0은 마이너스 루트에 2분의 1 a 플러스 10에다가 b를 더해주자. 자, 두 번째 3을 대입해주게 되면 3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1 나와야 되니까 1은 마이너스 루트에 3a 플러스 10 3a 플러스 10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다. 자, 여기까지 왔어. 이제 연립해주면 돼. 연립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냥 제곱해서 그냥 쭉쭉 나눠주면 될 거야. 자, 얘부터 얘를 이항시킨 다음에 제곱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그래서 2분의 1 a 플러스 12 b의 제곱으로 가겠더라. 자, 두 번째 얘는 얘 넘기고 얘도 이렇게 넘기자. 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 b 플러스 1 아니다 3a 플러스 10부터 갈게. 3a 플러스 10은 b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그 다음, 자, 여기에서 이제 연립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하는 상황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은 버거우니, 자, 첫 번째 관계식에서 a만 남겨놓고 2b의 제곱 마이너스 22 자체를 그대로 a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자. 그러면 우린 적어도 뭘 구할 수 있으니? b의 값을 구할 수 있으니 b를 구하고 a를 구하러 넘어가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넣어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자, 5b의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51 이렇게 나올 거거든? 자, 그래서 1, 5, 마이너스 3, 17 이렇게 나오니까 b의 값은 자연스럽게 3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자, 왜? b는 양수에서 정의되는 숫자니까, 자, 3까지 왔겠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a의 값은 몇으로 갈 수밖에 없어? 9니까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a랑 b 더해서 일단 적어도 1이라는 것까지 확보가 됐어. 최소값을 구하고 싶겠지? 자, 최소값 자체는 일단 몇을 대입하면 나온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나오고, 자, 우린 a랑 b를 다 구했으니까 식을 한번 다시 제대로 써놓는 것도 되게 좋겠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에다가 3을 더해주는 관계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에서 3을 더한 마이너스 1이니 1 빼기 1인 정답은 0이 나오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681번까지 끝이 났고, 바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서 한번 봐볼게. 자, 우리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위치 관계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뭐만 얘기하고 싶다? 그냥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냥 이렇게 문제 보니까 무조건 다 교점 개수밖에 있을 수밖에 없네 라고 먼저 체크해주고, 자, 그 다음에 쭉쭉 한번 이어서 가볼 건데, 교점의 개수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방식이 뭐였지? 우리는 항상 판별식을 이용해서 교점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차식이 필요하면 2차식이 필요하니까 얘랑 같다라고 놓은 뒤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2x 플러스 3은 x 플러스 k의 완전 제곱이겠구나.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2차식 싹 전개하고 판별식 해주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2의 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겠고, 자 그럼 이때 짝수의 판별식이네. 짝수의 판별식은 k-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이겠으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2k에 뭐야 왜 9야? 마이너스 3이지. 자 마이너스 3 쏘리. 자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3 오겠고, 자 결과적으로 플러스 4가 남겠다. 자 판별식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4까지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이 만나기 위해선 얘가 0보다 크면 되고 얘가 0이면 되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다 라고 하면은 안 되고, 자 여기에서 하나의 제한 조건이 이제부터 더 붙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순간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올 거거든. 자 일단 시작점 자체를 이 마이너스 2분의 3,0로 잡은 다음에 얘는 계속해서 오른쪽 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했으면, 자 일단 마이너스 2분의 3,0을 이렇게 자 여기에서는 약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찍어볼게. 마이너스 2분의 3,0 그 다음 0, 루트 3 나오겠지. 자 그러니까 0, 루트 3이니까 뭐 조금 더 이렇게 뭐 대충 갈 거야.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3,0 지난다라는 거 확인했고, 그런데 봐봐라. 이 직선이 하나 있는데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 y절편이 위아래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가 그러다가 정확하게 뭐 여기에서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게 되겠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보이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 자 그게 뭐냐?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더 내려와 버리면 뭐야? 이 시작점 아래부터는 사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사라지거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얘기해 주는 건데, 직선과 무리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판별식에서 제일 맛있게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냐? 접하는 상황에서 그 조건 하나만은 조금 괜찮게 뽑아낼 수 있고, 그래프를 보아하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접하는 지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x절편까지는 적어도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보이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제한 조건이 더 붙어야 되는지 슬슬 감이 잡히기 시작할 거야. x절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가면 y절편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먼저 판별식부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x절편이나 y절편 넣었을 때 끊기는 지점이 어디인지까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 즉 k의 값이 얘가 0보다 크면 그만이니까 2보다는 작으면 그만이거든. 자 근데 여기에서 k값이 2라는 건 사실 이때 접할 때의 y절편을 의미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이때부터 조금 더 내려와도 되는데 어디까지가 한계점이라고? 어디까지가? 이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날 때까지가 한계점일 거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었을 때는 얘가 0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래서 2분의 3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왜? 여기에서 만났을 때 한 점이 보장되고 나머지 한 점이 여기에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1번은 끝이 났고, 2번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때는 뭐 당연히 판별식이 는 0 갈 때 하나가 있겠지? k의 값은 2가 될 때가 하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난 이후부터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지? 이 오른쪽 1사분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이것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k의 값이 2분의 3보다는 어떻기만 하다면 작기만 하다면, 즉 y절편이 이때 이 한 점 만났을 때 y절편이 2분의 3이었어. 그것보다 점점 줄어든다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고, 그럼 마지막 만나지 않을 때는 뭐야? 그냥 k가 2보다 크면 위로 쭉 올라가 있지. 직선의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판별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건 약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도 그냥 역함수 구해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여기에선 무리함수에선 주의해야 될 게 꼭 하나씩은 들어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너무 쉬울 거야. 자 이제 683번 다시 똑같은 유형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볼게.
아까 전에랑은 조금 다르게 이 안쪽에 들어있는 게 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나왔네? 뭐 이 정도만 달라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때 정의역 자체는 x의 값이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정의가 되겠고 3분의 1,0 지난다. 그리고 얘랑 같다라고 나서 판별식부터 쓸 거야. 그래서 1 빼기 3x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이란 걸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제 넘겨서 판별식을 그냥 빨리빨리 할게. 판별식 해주게 되면 판별식은 미리 계산했어. 마이너스 12k 플러스 13으로 나오겠더라. 자, 그래서 3분의 1,0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 위로 쭉 가는 그래프인 거 보일 거야.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볼게. 3분의 1,0 한 이쯤이라 찍고 그 다음 0 넣으면 1 나오지? 그래서 3분의 1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은 아마도 이렇게 지날 것 같은데 접할 때를 기준으로 뭔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이때는 당연하게도 x절편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 자, 이게 느껴지나?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교점의 개수의 의미를 x절편에서 또 달라지겠구나라는 것까지 판단해주면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는 확보해 놓은 채로 거기에서 여기가 뭐라고? 3분의 1,0을 지날 때가 조금 특이점이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이때 k값은 일단 얘가 0보다 큰 2분의 13보다는 작아야 되고 몇보다는 마이너스 아니다. 3분의 1 넣으면 k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거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범위가 나올 거야. 그럼 두 번째 범위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으로 갈 때의 k값인 12분의 13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 나올 거야. 거기에서 또 하나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기만 한다면 무조건 여기 이후로는 만나는 점이 없을 거니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겠지? 자, 그럼 이때의 k값은 몇이라고? 마이너스 3분의 1,0 대입해주면 3분의 1일 거라고. 이것 또는 그래서 k값이 3분의 1보다는 작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2번까지 완성이 됐고 마지막 만나지 않는 거 뭐야? 얘는 너무 쉬워. 12분의 13보다는 크면 그냥 장땡이라고. 접하는 거 이후로는 그냥 무조건 만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체크해주면 돼. 자, 684번. 그림과 같이 무리함수가 있어. 무리함수 두 개를 얘기하는데 뭐 평행 이동 관계인가 봐. 그런데 여기에서 한 점의 x좌표가 4라는 소리는 지금 봐봐. y는 x 위의 점이라고 하니까 4,4를 어디에 지난다? 이 그래프가 지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a의 값이 4라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이 됐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야? 4x 플러스 b라는 그래프인데 루트에. 자, 그러면 직선 y는 x에 대해서 접할 때 접한다라고 나와 있네. 그럼 뭐 하면 돼? 뭐야, 이거 그냥 얘랑 x랑 같다라고 놓고 뭐 해주면 돼? 제곱해서 판별식 0 때리면 끝이라는 거겠지? 왜? 어차피 우린 b의 값만 구하고 싶으니까. 자, x의 제곱은 4x 플러스 b니까 이때는 당연하게도 b의 값은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을 거야. 넘겨서 완전 제곱 만들 거면. 그래서 뭘 구하자? 둘이 곱한 걸 구하자. 그래서 4랑 마이너스 4를 곱한 마이너스 1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684번 이렇게 끝났고 85번 바로 이어서 봐볼게. 자, 이거는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최대값.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조금 더 쉽냐면 일단 미지수가 포함된 1차 함수는 사실 m으로 묶었을 때 그 미지수로 묶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뭘 지날 수밖에 없게끔 설계되어 있어? 한 정점을 지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을 거고. 자, 그리고 m의 값의 최대값이니 우리는 구하는 게 사실은 1차 함수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네. 자, 이 한 정점 지나고 이때 시작점 마이너스 2,3. 자, 이렇게 나와 있나 봐. 자, 그러면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있고 자, 얘는 오른쪽으로 쭉 가는 그래프일 수밖에 없지. 마이너스 2,3 한 대략적으로 이쯤 그려놓고 쭉 가겠구나. 자, 이렇게까지 왔어. 잠깐,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쏘리. 그러면 반대로 아래쪽으로만 그려주면 상관없어. 아래쪽으로만 그려주면 자, 마이너스 2,3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0 넣으면 몇이야? 0 넣으면 1 나오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y 절편이 양수인 상태로 이렇게 쭉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겠고 뭐 이게 x축을 지나긴 하는데 그건 별 관심사가 아니야. 자, 그리고 마이너스 3,0은 한 대략적으로 이쯤을 지날 거다. 그러면
자, 이 점을 지나고 이 마이너스 3,0을 지나면서 이 그래프랑 만나야 된대. 최대값이 뭐야? 양수. 기울기 양수일 때. 뭐야? 여기네. 마이너스 2,3 지날 때가 무조건 기울기가 최대일 수밖에 없지 않나? 아, 그래서 끝이야. 그래서 기울기 구해주면, 두 점 이용해서 구해주면 1분의 3이네. 그래서 기울기 최대값은 3이야. 왜?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정답은 3일 수밖에 없겠다. 이게 끝이 나겠다. 그래서 85번은 뭐 그냥 되게 생각보다 좀 쉬운 문제인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 무리함수의 역함수 쭉 푼 다음에 이제 중단원 연습 문제 쭉 마무리하면 이제 모든 공통수학 2가 2단원 빼고 마무리가 되겠다. 자, 마지막까지 한번 집중 잘 해보자.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 이거는 쌤이 몇 번씩 얘기하긴 했어. 쌤이 미리 얘기해 준 게 무리함수 역함수 취해주면 사실은 2차 함수가 나오는데, 자, 무작정 2차 함수라기보다는 약간의 제한 조건이 덧붙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제한 조건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잘 해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역과 치역을 구해놓은 게 조금은 중요해. 일단 정역 자체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치역은 y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네. 자, 이걸 왜 굳이 구해놨을까? 우리는 원함수의 정역과 원함수의 치역이 역함수로 넘어가게 되면 서로 역할이 바뀐다라는 거 알고 있지 않나? 자, 그럼 그걸 그대로 이어가서 역함수에서는 정역 자체가 뭐일 수밖에 없어? 그대로 치역의 의미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겠고, 역함수의 정역에서 원함수의 정역을 그대로 가져온 y는 1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다가 역함수의 치역으로 올 수밖에 없겠다. 자, 뭐 이게 끝이야. 자, 그래서 이 상황을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쭉 풀어볼 건데, 자, 일단 y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치역의 범위를 이용해서 그냥 뭐 일단 해볼게.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x랑 y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쭉쭉 식을 써주게 되면 x는 뭐 y-1, L 루트 씌운 거. 자, 이제 뭐 하자? 양변의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제곱을 하자. 제곱을 한 다음에 x의 제곱은 y 빼기 1이니까 y는 결과적으로 x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럼 이거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꼴일 수밖에 없고,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x의 범위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 되어야 하고, 그 말인즉슨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냥 한쪽으로만 쭉 밀고 가야 된다. 즉 단조 증감을 얘기하기 위해서 역함수랑 원함수는 사실 그냥 계속 뒤바꿔서 보면은 원함수가 역함수가 될 수 있고 역함수가 원함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역함수도 항상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1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뭐야 이거 플러스지? 자, 0,1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자, 오른쪽 범위로 이렇게 쭉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약간 디테일을 추가해 줄게. 우린 항상 역함수 자체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다라고 알고 있지. 그래서 얘를 그대로 대칭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0,1을 지나던 이 점이 1,0으로 바뀔 것이고, 자, 1,0을 지나면서 그대로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자,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원함수, 왼쪽 위에 있는 게 역함수로 갈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역함수 그래프 끝이야.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면 이렇게까지 왔잖아. 자, 이제 항상 기억해줘야 되는 거, 무리함수에서의 역함수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x의 값의 범위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할 거야. 왜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자체를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럼 2번으로 넘어와서 이때 또 정역, 치역. 근데 이제는 어차피 치역이 정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이때 여기에서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치역 아니었어? 그럼 역함수에선 뭐라고? 역함수에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치역으로 올 수밖에 정역으로 올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쭉 바꿔서 써줄게. 자, x랑 y 바꾼 다음에 미리 1 넘겨봐. x 빼기 1은 6 빼기 3y의 루트 씌운 거. 그럼 이제 제곱 해주게 되면 x 빼기 1의 완전 제곱은, 자, 6 빼기 3y일 수밖에 없겠고, 그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올 수, 아니 플러스 2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근데 이렇게 구하면 절대로 끝이 아니라 그랬지? 항상 우리는 x의 값의 범위를 체크를 해주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고 x의 값 항상 꼭지점 오른쪽으로 쭉 갈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래서 그래프를 또 그려주게 되면 그래프의 꼭지점이 1,2니까 1,2를 기점으로 자 이렇게 1,2 한 이쯤 잡아놓고 1,2 기점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그래프는 끝이 날 거야. 뭔 소리야? 오른쪽 아래로 가야지. 음수 맞지? 자, 이 1,2를 기점으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x의 값에다가 몇을 대입했을 때 이 x축에서 만나는지 여기에서 만날 수밖에 없네. 계산 조금 귀찮으니까 이렇게 넘어가 볼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또 여기에선 약간의 디테일 또 추가해 줄게.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놓고 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게 우린 원함수 혹은 역함수 그래프니까 이걸 그대로 고스란히 대칭 이동 시켜주게 되면 자 이렇게 약간은 이런 느낌으로 만날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괜찮나? 자 이렇게 해주면 저 빨간색으로 그린 게 역함수 그래프니까 원함수 그래프니까 뭐 원함수 역함수 원함수 역함수 이렇게 뭐 계속 왔다 갔다 시키면서 많이 그려보면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사실 나중 가면 알겠지만 역함수를 이렇게 실제로 구한 일이 거의 없긴 해. 거의 없으니까 우리는 역함수 개형 추론을 하는 거고 역함수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뭐 교점의 개수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시키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서 막 이거 좀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공통수학 투기 이후에는 거의 그리진 않으니까 상관이 없어 사실. 자 687번에 1번 또 같이 봐볼게. 이때 역함수를 구하자. 자 조금 빨라졌을까? x랑 y 바꾼 다음에 어차피 제곱 때릴 거니까 y는 x의 제곱 빼기 3이라는 거 이렇게 보이면 너무 좋아. 그리고 이때 치역이 뭐야? y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게 역함수의 식을 그대로 써주는 것이겠고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쭉 그려보면 아래로 블록인 함수에서 0,-3 지나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이게 원함수 그래프, 역함수 그래프 이렇게 해주면 끝나겠지. 한번 y는 x에 대해서 대칭동 시켜봐. 원함수 한번 쫙 그려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면 한 번씩 고민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자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빠르게 구하고 싶은 거 치역부터 구하고 싶어. y는 마이너스 3보단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역함수의 정의역 자체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고 이제 역함수 구하자. x 플러스 3은 루트에 2 빼기 y일 수밖에 없겠고 자 그래서 제곱해서 y만 남겨놓고 쭉 전개해주면 y는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에 음수 취한 거 거기에 쭉 넘어가 주게 되니까 플러스 2만 이렇게 남겠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절대로 끝이 아니지.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마이너스 3,1을 지나는 그래프.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오른쪽 범위로 쭉쭉 가야 되고 그리고 0 넣으면은 0,-5 지나니까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번째 687번에 2번의 역함수 그래프까지 이렇게 끝난 거야.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마이너스 3,2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뭐야 0,3 이렇게 해주면 뭐 조금의 디테일 추가하는 거겠지. 자, 689번 같이 봐보면 뭐야 688번으로 와야지. 88번 문제 번호만 잘못 썼네. 자 문제는 똑같아.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어야 하는데 이 조건 때문에 1대1 대응은 당연하게도 만족되지. 그러니까 우린 역함수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 거야 이제부터. 그리고 자 이때는 3, 몇을 지날 수밖에 없어. 3을 대입을 해주면 2분의 9에서 9 빼면 마이너스 2분의 9에서 5를 더해주게 되면 2분의 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때 치역 자체는 y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니 이게 바로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뒤에 값이 바로 2분의 1인 게 보이면 너무나도 좋겠어.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그냥 구하자. 자 어쩔 수 없네.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자 다시 2분의 1에 x 빼기 3에 완전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나왔어. 그럼 이 상태에서는 원함수 역함수 개형 추론이 훨씬 쉬우니까 자 이제부터 한번 쭉 시작을 한번 해보기 전에 y 빼기 2분의 1이 2분의 1에 x 빼기 3에 완전 제곱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미리 2를 곱하고 나서 해도 돼. 자 2y 빼기 1이
x 빼기 3의 완전 제곱이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하던 대로 일단 루트를 다 씌워. 루트의 2y 빼기 1은 얘는 x 빼기 3일 수밖에 없겠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x랑 y 바꿔도 되고 마지막까지 한 다음에 바꿔도 되고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질문. 이거 왜 마이너스는 생각 안 해? 왜 마이너스 생각 안 할까? 왜일까? 너무 당연해서 생각 안 하긴 했거든? 얘 때문에 무조건 양수로 올 수밖에 없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양변에 루트를 취해주면 절대값 씌우는 거 알고 있고 근데 그게 양수라고 하니까 양수에서 정의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함수 구하는 거였어. 자, y는 루트 2x 빼기 1에서 3을 더해주자. 이게 그냥 역함수네. 자, 그래서 a의 값은 자연스럽게 a는 2, b는 마이너스 1, c는 3 이렇게 나오겠지? 우리 구하고 싶은 건 뭐야? ad에서 ad 곱한 거, 즉 ad 곱하면 1이야. 마이너스 b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을 해주자.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688번까지 끝이 났고 마지막 문제 689번까지 끝내고 이제 중단원 연습 문제 들어가 볼게. 자, 689번. 이 문제에서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요 조건을 봤을 때 역함수가 2, 마이너스 2를 지난데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원함수 개형 추론으로 가고 싶지. f의 마이너스 2는 2로 갈 수밖에 없겠으니까 일단 이걸 대입하자마자 a 값이 보이면 너무 좋겠어. 대입을 그대로 해주게 되면 몇이 나와야 돼? a 빼기 4가 그대로 4로 나와야 되니까 a는 8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자, 여기까지 맞나? 자, 그래서 a 값을 8을 구했으면 fx의 식을 다시 한번 써봐도 너무 좋겠다. 자, 8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fx와 gx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자. 자, 그럼 이거는 무슨 함수인지 먼저 빠르게 체크하자. 증가 함수인지 빠르게 체크해주면 당연히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나오니까 증가 함수일 수밖에 없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자체는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100%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얘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애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있나 보지? 이렇게 있나 봐. 자,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나 봐. 중요하지 않아.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느낌을 받아주면 너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교점 좌표 구하면 되잖아. 어차피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우리 하던 대로 루트 2x 플러스 8이라는 fx의 그래프를 여기에서 굳이 gx를 구해서 들어가지 말자 그랬어. 어차피 x랑만 만날 거라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일 수밖에 없으니 x는 4 또는 마이너스 2일 것인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당연하게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자, 4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뭐 여기서 뭐 정역이랑 치역을 확인하면 되겠지. 자, 일단 x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 치역은 뭐야? y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y의 값이 음수가 나오게 되는 모순인 상황이 발생하니까 x는 4밖에 될 수밖에 없겠고 뭘 구하는 거야? 교점의 좌표 구하자. 그래서 정답은 4,4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원함수의 정역과 치역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감소인지 증가인지 감소인지 따라서 문제풀이 양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겠구나. 증가면 너무 쉽지? 그래서 말 안 되기 쉬운 거야. 자, 이렇게 공수2에서는 역함수가 이렇게 굉장히 단조롭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 그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은 절대 아니고 역함수만큼이 너네들이 정말 좀 많이 어렵게 공부할 만한 주제니까 일단 기본적인 상황 이렇게 충분히 될 거고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우면서 새로운 역함수 관계들을 어떻게 추론해야 되는지 훨씬 더 많이 고민하게 될 거니까 기본적인 상황은 이렇게 충분하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무리함수의 역함수까지 구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났고 이제 중단은 연습 문제 스텝 1, 스텝 2 마무리하고 이제 진짜로 마무리 해볼게.